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인도에 사는 남성 이맘 씨는요, 자신이 키우는 코끼리 2마리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총을 든 강도가 집에 침입했을 때 코끼리들이 큰 소리를 내며 쫓아내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맘 씨는 최근 자신의 재산 절반인 5천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7억 9천만 원을 그가 키우던 코끼리 모티와 라니에게 남겨주기로 이 내용을 유언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생명의 은인 코끼리에게 전체 재산의 절반인 상속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재밌는 사례인 것 같아요.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30여 개 주에서 동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상속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유산을 신탁함으로써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거의 다 답을 아시겠죠? 네, 반려동물에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민법상 권리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요, 권리 능력,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가 우리 사람인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유언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속인들이 그거를 지킨다면야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유언으로 법률상 바로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걸 조금 달리 그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에게 재산을 신탁을 해서 이 재산을 받은 자들이 내 반려동물을 보살펴달라.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도 가능하답니다. 네, 이렇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알쏭달쏭 법률 이슈? 생활 속 법률 궁금증. 바로 이곳에서 상담받으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하신 분들, 여러분 당신의 법률 고민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은 고민이 있으실 때 어느 분하고 누구한테 상담하세요? 고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 네. 네. 전반적인 인생 고민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과 술 한잔하면서 풀고요. 아니면 네. 제가 이야기를 풀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는 제 연수원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풀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걱정이 되는 고민이 있다. 네. 그럼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아, 네. 변호사님은 보니까 네.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 지으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한번 상담자가 돼서 우리 사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남편을 만난 건 3년 전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우린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죠. 예의 바르고 단정한 성격에 탄탄한 직장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남편이 원한 건 단 하나,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남편의 소박한 바람도 든든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폭언을 퍼붓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돌변했죠. 제가 누굴 만나는지 뭘 사는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 행동에 그래, 결혼이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책장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2번이나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저와의 결혼이 3번째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2번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모두 무너져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일단 좀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과거에 결혼을 2번 했는데 결혼식을 그래서 조촐하게 치르자고 했었나 보죠. 맞아요. 뭐 네. 스몰 웨딩 이러면서 네. 뭐 가족들, 친지들 모시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뭔가 숨기고 싶은 네. 사연이 있는 분들은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척들은 뭐 일부러 말을 안 하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이번이 2번째야, 3번째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지들은 최대한 최소한으로 초대해서 네. 하는 아니, 것부터가 그리고 좀 의심을 해봤어요. 3번이나 축의금을 받자는 것도 정말 사실은 그렇죠. 뻔뻔하죠. 그렇네요. 네. 그럼 어떻게 이혼 사유에 대해서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분이 의심하고 그다음에 폭언하고 이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혼 네, 생활 하면서 일단은 그런 사유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행위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네. 그다음에 또 속이고 결혼했던 걸 속이고 혼인을 한 경우에 신뢰가 깨져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6호 사유에 우리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네.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 왜 제가 이 사유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내가 너 싫어 마음이 변했다고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네. 되는데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6가지 사유입니다. 네. 뭐 첫 번째는 부정한 행위했을 때, 네. 2번째는 악의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때, 네. 그다음 3번째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네.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나의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나의 예를 들어 저를 부모님이? 기준으로 하면 나의 네. 부모님이 상대방 내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그 다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네. 그 다음에 기타 중대한 결혼을 계속하기 음.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하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그렇죠. 판단되죠.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귀책 사유 있는 사람에게 네. 위자료 청구가 할 수가 있고 네. 또 결혼 생활에 하면서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네. 뭐 3번째 결혼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말을 해야죠. 말을 하지 않았다는 네. 거, 속였다는 네.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건데요. 지금 이 경우를 변호사님 이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이렇게 갈 수는 없을까요? 이혼 말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나 강박 이런 걸로 속여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주의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 청구 이런 네. 식으로 청구를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조그만 거 속였다고 무조건 다 이제 기망에 그렇죠. 의해서 사기로 뭐 혼인이다라고 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대법원에서 일정한 좀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 그다음에 그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정도, 네. 그다음에 이에 대한 당사자나 제3자의 인식 여부, 그다음에 당의 이 속인 부분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불가결한 것인지, 그다음에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교류 네.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 거고, 네. 만약 결혼을 한지 알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망설였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네. 이 결혼에 이르게 된 계기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의사결정하는데 좀 더 쉬웠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유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했던 사안은 사실은 직장이 그냥 비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비정규직인 걸 속이고 나는 되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거기로 출근도 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고. 아. 네, 그 나중에 오.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되게 꼭 직장이 어디 다니느냐가 결혼에 매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 그다음에 뭐 병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인데 그걸 속였다고 하는 것은 뭐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결혼을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 그렇죠. 이걸 이제 기준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3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고백하면서 네. 그렇지만 네가 나의 진정한 사랑이다. 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이걸 이혼 사유 내지는 혼인 취소자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겼고 그 사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은 이제 이게 초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했는 네. 이런 경위가 그렇죠. 있다면 근데 이 경우에요. 결혼정보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결혼정보회사 책임 있죠. 네. 결혼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뭐 재산이 100억이고요. 이런다고 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제 말을 믿고 이분 재산은 100억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면 안 돼요. 100억이라는 근거 자료를 결혼정보회사에 내야 되고 네. 이 사람이 정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뭐 재산 상태 그다음에 학력 여부 이런 걸 다 근거를 내야 되는데 네. 그걸 근거 자료를 제대로 충분히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혼정보회사도 책임이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은 이게 있네요. 혼인신고를 안 했네. 한 번도. 네. 예.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을 했는지조차는 사실 그 사람이 고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결혼정보회사 책임을 묻기는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자료가 된다면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네. 위자료 액수가 너무 작잖아요. 예. 네. 결혼 기간에 따라 좀 비례하고 재산 정도, 네. 나이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는데 정말 혼인 생활 한 30년 살다가 위책 사유로 이혼하더라도 한 3천만 원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네. 혼인 한 지 몇 년 안 됐고 그랬다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네. 3천만 원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위자료 기준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재산 분할이라도 좀 받으실 수가 있다면 네. 위자료를 좀 보완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더 필름에 함께 걷던 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아쉬운